제안을 안 하시면 입찰에 참여 안 하시는 걸로 착각하시는데요. 100% 제출한 걸로 간주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그널의 킹입니다. 이번에는 마스 2단계 경쟁의 절차와 유의사항, 관련 서류에 대해서 한번 또 전문가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와치캠의 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인 이사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3자 단가 계약 방식, 그 다음에 마스 2단계 경쟁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마스 2단계 경쟁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크게 5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수요기간의 제한을 요청합니다. 5개사 이상의 대상 업체 및 평가 반경을 선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안서를 평가를 하는데요. 그 평가 방식에는 표준평가 방식과 종합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납품 요구 및 납품이 있는데요. 그 선정된 업체에서 납품 요구가 진행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준공이 완료되면 대금 지급을 하고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수요기간의 제한 요청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단계 경쟁 적용 대상은 수요기간이 1회 납품 요구 금액 기준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1억 원 이상, 대기업 물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5개사 이상 납품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물품 분류 번호 8자리와 세부 품명이 동일해야 합니다. 수요기간 요구 규격을 만족하고 계약 가격이 수요기간 예산 범위 이내인 업체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경쟁이 가능합니다. 수요기간은 2단계 경쟁을 5인 미만 진행 시 사유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납품 대상 업체의 선정 기준은 표준평가 방식과 종합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수요기간 담당 공무원은 마스 2단계 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불공정 행위들 때문에 사실은 마스 2단계가 처음에 좀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다 해놓고 나서 그 정보들을 담당자들이 관련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만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이 설계는 공무원이 해야 되고 공무원이 설계한 다음에 조달청에게 비밀리에 전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설하면 절대 안 된다. 네, 이게 맞습니다.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유의사항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은 현재 계약 단가의 10% 초과 인하가 불가합니다. 10% 이하로 더 내고하고 싶어도 최대 그냥 10%밖에 내고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만약에 2단 경쟁에 참가를 했어요. 그러면 참가했는데 언제 발표나는지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네, 우선 기준이 있는데요. 표준평가 방식은 만 3일 이상, 종합평가 방식은 만 5일 이상입니다. 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합평가 방식은 평가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럼 제안 요청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제안 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고요. 현재의 제안 요청 결과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기타 제안 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 업무 처리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취소하면 취소 사유를 나라장터에 등록해서 제안자에게 꼭 통보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계약했는데 갑자기 취소돼버리면 지금 조달업체에 제안서 제출 시 혹시 제출할 때 유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안 가격은 제안 요청 시점에 쇼핑몰 계약 단가 이하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자 간 경쟁 물품은 현재 계약 금액의 90%까지만 가능합니다. 100만 원에 등록이 됐다. 그러면 90만 원까지만 제출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10%만 인하가 가능합니다. 그럼 아예 그냥 입력이 아예 안 되나요? 더 밑으로 하려면? 예, 밑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그 거래처에 이렇게 깜빡 잊고 입찰 참가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참가가 돼서 1등 된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제안을 안 하시면 입찰에 참여 안 하시는 걸로 착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우선 무조건 100% 제출한 걸로 간주합니다.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쇼핑몰 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업체 제안서에 유효기간을 별도로 설정을 해야 합니까? 업체는 제안서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 마감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마감일이 경과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취소 시 쇼핑몰 계약 가격으로 제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한은 불가능합니다. 수요기간에서 납품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납품업체 선정 기준은 최저가격 제한자,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하는데요. 동일 가격 발생 시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을 하고 종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한 가격, 인증점수,
적긴 납품 능력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하고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합니다. 그럼 이게 아마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2단계 경쟁 계약에 필요한 서류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6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총괄 내역서. 두 번째, 전수조사서. 세 번째,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업체 5개사 선정 사유서. 네 번째, 5개사 제품 비교 검토서. 다섯 번째, 2단계 경쟁 제외 내역서. 여섯 번째, 법령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총괄 내역서는 무엇입니까? 예, 총괄 내역서는 전체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내역서를 말합니다. 그럼 총괄 내역서 누가 만드는 거예요? 네, 주무관이 만들어야 합니다. 담당자가 좀 많이 알아야 되겠네요. 실제로는 주무관이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 주변에 업체들이 많이 도와줄 텐데 그래도 최종적으로 담당 주무관이 확인하시고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럼 전수조사표는 무엇입니까? 네, 영상감시장치 383개 업체에 대한 규격서를 확인해서 전체를 조사한 내역을 말합니다. 저희 같은 카테고리는 되게 좀 특이한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다른 카테고리 가면 뭐 10개 이내, 뭐 많아야 50개 이내인데 전수조사를 다 하려면 그 시간과 비용과 그 노력이 되게 힘들겠는데요? 예, 우선 조사 기간만 한 일주일 정도 소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겠네요. 계속 어차피 그거는 업체들이 제품 올리고 내리고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다 올리고 새로 올라온 업체가 있는 반면 또 새로 내려간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전수조사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5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전수조사표가. 네, 맞습니다. 네. 5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전체 내역 조사하는 내역입니다. 아, 그럼 지금 이 전수조사표를 가지고 세 번째 서류 준비에 필요한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업체 5개사 선정 사유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5개사 선정 사유서는 5개 업체를 선정한 법령과 조항을 갖다가 넣어 있는 사유서입니다. 다음 질문은 5개사 제품 비교 검토서는 무엇입니까? 예, 우선 제품이 조달에 다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그 제품에 대해서 세부 품명과 규격, 사양을 갖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2단계 경쟁 제외 내역서는 무엇입니까? 네, 2단계 경쟁 제외 내역서는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계약해야 되는 품목에 대한 내역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령 조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우선 2단계 경쟁 계약에 대한 필요한 법령은 첫 번째,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두 번째,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 번째,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 관련 법령이고요. 네 번째,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업무 처리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만 보고 사실은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시고요. 저희 관련된 서류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님께서 별도의 재능기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육을 접수하셔서 직접 저희 이사님 만나셔서 오프라인으로 물어보시면 훨씬 더 설명을 쉽게 잘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의 10% 정도만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90% 만나봐야 되는 예, 겁니까? 얼굴 뵈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래다가 교육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교육 참가하시고요.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2단계 경쟁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 진행 방법, 관련된 것들 설명드렸고요. 저희 또 다음에 좋은 시간 만들어서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